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에 대한 재난 방송부터 전합니다. 내일까지 부산과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어 산사태 위험이 높으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입산 금지 및 산림 주변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산림 내에서는 계곡부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입산 중인 경우 신속히 하산하거나 산림 밖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계곡, 급경사지 등 위험 지역에 접근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명령이 있을 시 마을회관과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부산시가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를 횡단하는 대저대교 건설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철새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환경단체는 협의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하구를 횡단해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길이 8.2km의 대저대교 건설 사업. 지난 2010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2016년 전략 환경평가로 노선을 확정지었지만 철새 도래지 훼손 논란이 일면서 수년간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부산시와 환경단체 등은 대저대교 최종 노선 선정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논의를 이어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대저대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제출하는 등 원안 추진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대신 철새 도래지 훼손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장교를 평면교로 변경해 철새 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교량의 높이를 48m에서 24m로 낮추어 직선으로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또 곤이류 서식지 보강을 위해 교량 인근에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고 철새 도래 기간에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시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저희들은 대저대교가 지나가더라도 그 환경 악영향을 흡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환경단체는 부산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습지와 새들의 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입니다. 계속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라운드 테이블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무시하고 지금 진행한다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내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 영도구의 한 스쿨존에서 무단 하역 작업 도중 짐을 떨어뜨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판결 이후 딸을 잃은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업체 대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3명에게는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 1.7톤짜리 화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내리막을 굴러간 화물은 등굣길을 덮쳤고 10살 황예서 양이 숨지고 학생과 학부모 등 3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A씨 등의 업무상 과실로 황 양이 숨지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없이 지게차를 모는가 하면 고인목 설치 등 안전수칙도 어겨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소식을 접한 황예서 양의 아버지는 어떤 벌을 내려도 숨진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아버지 황 씨입니다. 어쨌든 시술을 해서 예술 죽여서 그 분께서 1년을 받든 5년을 받든 저한테는 크게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서가 왔는데.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생명을 잃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세계 건축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은 부산 기장군의 카페 웨이브온이 울산의 한 카페를 상대로 벌인 건축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11부는
웨이본이 제기한 소송에서 울산 A카페를 지은 건축사무소가 웨이본의 건축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카페를 철거하고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울산 A카페는 내외부 건물 모양은 물론 세부 조형까지 웨이본과 비슷해 건축 디자인을 베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웨이본 측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시가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건축 도시 디자인 혁신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는 건축물의 창의적 디자인 인정 기준을 수립하고 기준에 맞는 건물 제한 시 높이와 인동거리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모를 통한 특별 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을 도입해 건폐율 배제와 높이 완화는 물론 용적률을 법정 용적률의 120%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간 전략 구상을 수립해 도시계획 시설을 입체화, 복합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오는 추석 연휴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오는 28일 새벽 0시부터 다음 달 1일 밤 12시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전용 차로를 그대로 통과하면 되고 일반 차로를 통과할 때는 통행권을 제출하기만 해도 됩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술에 취해 도로에 차를 세운 채 잠들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일선파출소 소속 50대 A 경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일 새벽 3시쯤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만취 상태의 경찰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붙잡히는 등 부산경찰의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공공건설부패 예방과 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설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현재 부산, 울산, 경상남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4.7도, 습도는 83%입니다. 이상으로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국재리였습니다. CBS